대한민국의 로켓이며 2021년 6월 개발되었습니다. 우주 발사체 또는 운반 로켓은 지구 표면으로부터 탑재물을 우주 공간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 사용되는 로켓을 말합니다. 발사 시스템에는 발사체와 발사대 그리고 기타 시설들이 포함됩니다. 우주 발사체의 국내 개발 계획은 1996년 발표된 우주 중장기 기본 계획에서 처음 정해졌습니다. 한국형 발사체는 98.2도의 궤도 경사각을 가진 700km 태양 동기 궤도에 1,500kg의 화물을, 그리고 80도의 궤도 경사각을 가진 300km 지구 저궤도에 2,600kg의 화물을 안착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는 총 3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엔진은 75톤급과 7톤급 로켓 엔진입니다. 발사체의 1단에는 75톤급 엔진 4기, 2단에는 75톤급 엔진 1기, 3단에는 7톤급 엔진 1기를 사용합니다. 1988년부터 2022년에 이르는 한국 우주 개발사를 정리한 최초의 책 우리는 로켓맨에서는 2010년부터 시작한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은 나라호 개발 사업 마지막 단계에서 시작한 이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10년이 넘는 그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순간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75톤급 엔진의 첫 번째 연소 시험입니다. 누리호 이전의 2단형 발사체 나로호는 1단부를 러시아에서 개발하고 국내에서는 백업과 기술 개발을 위해 30톤급 액체 엔진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한국형 발사체 개발 기획과제를 준비하고 한국형 발사체에 필요한 엔진 성능 규모를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연구팀은 75톤급 액체 엔진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누리호 이전에 나로호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축적한 30톤급 액체 엔진 개발을 토대로 75톤급 액체 엔진 개발에 착수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로켓은 크든 작든 비행 중에 겪을 환경에 대비하여 지상에서 충분히 시험하고 검증한 후 비행 시험에 도전합니다. 액체 추진 로켓을 개발할 때에도 필요한 시험 설비를 구축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국내에 이런 시험 설비를 구축하는 것은 국산 액체 추진 발사체를 개발하는 첫 걸음입니다. 마침내 2021년 1월 28일 첫 연소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비록 30초 동안의 짧은 시험이었지만 준비는 발사할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 일찍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험 순서는 수년에 걸친 개발 시험 운용 경험으로 연구진에게 이미 익숙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연구진은 아침 일찍부터 시험장과 기체 외부의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시험 시작과 함께 기체 내부 구성품들을 모두 살폈습니다. 밸브를 하나하나 여닫고 전장품 전원을 공급하여 상태를 살펴본 뒤 모든 것이 문제가 없거나 시험에 걸림돌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후속 순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모든 점검을 얼추 끝내고 산화제 공급을 위한 산화제 공급 개통 냉각을 시작했습니다. 산화제로 사용하는 영하 183도씨의 액체 산소는 주변 온도를 극도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미리 배관이나 밸브 그리고 탱크를 냉각시켜야 극저온에 따른 갑작스러운 열 충격을 줄이고 오작동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연료와 산화제 충전을 모두 끝내고 연소 전 사전 준비 작업도 문제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드디어 시험 시각인 오후 3시 모두가 긴장하며 숨죽인 채로 CCTV 화면을 응시하는 가운데 초읽기 끝에 75톤급 엔진 4기가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장면과 소리에는 연구진은 이미 익숙해 있으나 처음 듣는 75톤 엔진 4기의 굉음과 진동은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마침내 30초 연소 시간이 흘러 시험은 끝났고 시키지도 않았지만 연구진 모두 박수를 치며 발사체 연소 시험의 성공을 자축했습니다. 누리호 발사를 준비하기에 앞서 아직 한 가지 검증 작업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새롭게 구축한 제2발사대 검증 작업이었습니다. 이 검증 작업은 3단형 누리호 기체가 있어야 가능했었습니다. 발사대는 발사체 개발과 별도로 기초 토목 공사부터 지하 장비는 물론 상부의 연결 타워를 비롯한 각종 기계 장비, 유공합 장비, 그리고 전기 전자 장비까지 구축했습니다. 장비별로 별도의 검증 시험을 비롯하여 3단형 기체와 유사한 실물 모형을 이용하여 모든 유사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발사체와 발사대와의 접속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려면 실제 기체를 이용하여 발사 전 과정의 작업을 진행해 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단별로 만들어 연소 시험까지 마친 인증 모델 기체를 모아
우선 3단형 기체를 만들었고 이것으로 발사대 인증 시험을 했습니다. 비행 가속도 증가로 인해 3단 엔진으로 유입되는 산화제양이 감소하여 3단 엔진이 46초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목표 궤도 700km에는 도달했지만 초속 7.5km 속도는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드디어 2021년 10월 21일 첫 시험 발사는 예정보다 1시간 늦어진 17시에 이루어졌고 17시 15분경 탑재된 위성 모사체를 분리하였습니다. 발사체는 성공적으로 고도 700km에 진입하였으나 3단 엔진이 계획보다 46초 일찍 연소를 마쳐서 위성 모사체를 궤도에 올려놓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궤도 안착에 실패한 위성 모사체는 분리된 후 45분 후 추락하여 호주 남단 공해상 400km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3단 엔진으로 유입되는 산화제 양이 감소하여 3단 엔진이 46초 조기 종료된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목표 궤도 700km에는 도달했지만 초속 7.5km 속도는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2차 발사일은 당초 6월 15일에서 기상 악화와 센서 이상을 수정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연기된 후 2022년 6월 21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2차 발사는 누리호 개발 사업의 마지막 단계의 시험 발사입니다. 1차 발사 때와는 달리 1.3톤의 위성 모사체와 함께 0.2톤의 큐브 위성 4기를 포함한 성능 검증 위성을 탑재했습니다. 발사는 16시에 시작되어 16분 후 성능 검증 소형 위성 분리 성공 후 700km 고도의 목표 궤도에 진입 후 성능 검증 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하고 안착시켰습니다. 1300kg의 위성 모사체와 180kg의 성능 검증 위성을 포함한 1500kg의 페이로드를 태양 동기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렇게 성능 검증 위성과 위성 모사체를 분리하여 궤도에 올려놓음으로써 누리호는 순수 국내 기술로 자체 개발에 성공한 한국형 발사체이며 대한민국 최초의 저궤도 실용 위성 발사용 로켓이 되었습니다. 발사 40분 후 남극 세종과학기지와의 교신이 이루어짐으로써 대한민국은 1톤 이상의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7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3차 발사는 2023년 전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며 마지막 6차 발사는 2027년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23년 1월에는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발사 예정이며 2024년 3월에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초소형 위성 1호가 발사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5년 6월에는 초소형 위성 2, 3, 4, 5, 6호가 발사 예정이며 2027년 6월에는 초소형 위성 7, 8, 9, 10, 11호가 발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30년과 2031년에는 대한민국은 차세대 발사체를 활용하여 달 착륙 검증선과 달 착륙선을 순차적으로 발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다누리호입니다. 다누리는 2022년 8월 5일 발사된 무게 678kg의 대한민국의 달 탐사선입니다. 한국형 달 궤도선 KPLO라고 하는데 이것은 Korea Pathfinder Lunar Orbiter의 이니셜입니다. 다누리라는 이름은 달과 누리달을 합성한 말이며 공모전을 통해 KPLO의 명칭을 다누리로 확정했습니다. 달 궤도선에는 달의 물과 얼음 탐지를 위한 나사의 특수 카메라와 자원 탐사 장비, 적외선과 암석 측정 장치 등 6개의 탑재체가 실렸습니다. 발사 후 1개월간의 비행을 거쳐 달 궤도에 진입한 후 100km의 고도에서 1년간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달에 사람이 발을 딛게 한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며 러시아와 중국은 달에 무인 착륙선을 보냈고 일본과 유럽연합 그리고 인도는 달 궤도선을 달에 보냈습니다. 현재까지 6개국이 달 궤도선을 보내는 데 성공했고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달 궤도선을 보유하여 운용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다누리는 발사 바로 전날인 22년 8월 4일 오전 11시 15분, 현지 시간 3일 오후 10시 15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 40번 발사대에서 수직으로 기립하고 난 후 추진제 공급계 연결 작업 등을 진행했습니다. 8월 5일 발사 38분 전 연료와 산화제 충전이 시작되었고 오전 8시 8분 스페이스X의 펠컨 9 블록 5에 실려 발사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술로는 궤도선을 달 전이 궤도에 올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국 민간 우주업체 스페이스X의 발사체인 펠컨 9을 이용하였습니다. 발사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40분 후 다누리는 펠컨 9 로켓에서 분리되었으며 한국 시각 9시 40분경에 호주 캔버라의 안테나와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다누리는 12월 16일 달 궤도에 진입한 후 초기 시험을 거쳐 2023년 2월부터 임무를 시작합니다. 5차례의 감속을 거쳐서 오는 12월 31일 달 상공 100km의 궤도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 후 달 극지방을 지나는 원궤도를 하루 12차례 공전하게 됩니다. 다누리는 직접 달로 향하지 않고 나비 모양의 탄도형인 달 궤도 전이 방식으로 발사되었는데, 이 방식은 행성의 중력 특성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적게 들여서 달까지 비행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방식의 달로 직접 쏘는 단계적 루프 트랜스퍼 방식보다 연료 소모량이 25%가량 절감됩니다. 1990년 일본 최초의 달 탐사선 제13호 과학위성 휘텐도 저에너지 전이 방식의 궤도를 사용했습니다. 치밀한 계산하에 태양 방향으로 쏘아 올려진 다누리는 태양 중력에 이끌려 가속되다가 지구와 태양 간 중력이 서로 상쇄되어 무중력이 되는 라그랑주 점 L1 지점에서 방향을 틀어 지구와 달의 중력에 이끌려 지구 쪽으로 되돌아오다가 지구를 공전 중인 달과 만나게 됩니다. 다누리의 고해상도 카메라는 지구로부터 130만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지구를 촬영하였는데, 이번 촬영은 고해상도 카메라의 기능 점검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지구와 달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가능한 지점에서 다누리의 자세를 바꾼 뒤 촬영한 것입니다. 카메라는 임무 목적 촬영 거리였던 100km보다 1만 2천 배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도 성공적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또한 고해상도 카메라는 달 궤도에 진입하게 되면 고도 100km에서 달 표면을 최고 해상도 2.5m, 관측폭 10km로 정밀하게 촬영할 예정입니다. 촬영한 자료는 2030년대에 발사할 한국형 달 착륙선의 착륙 후보지 선정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됩니다. 자기장 측정기는 다누리가 발사된 8월 5일 오전 11시 54분부터 관측을 위해 펼쳐졌으며 5일 낮 12시 57분과 오후 4시 21분에 자기 권계면과 뱃머리 충격파를 각각 관측하였고, 지구 자기장의 견계면과 뱃머리 충격파를 관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기 권계면은 지구 자기장에 의해 형성된 견계면으로 우주로부터 오는 강한 우주선과 태양풍을 차단하여 지구에서 생명체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뱃머리 충격파는 지구를 향해 들어오는 태양풍이 지구 자기권과 부딪힐 때 발생하는 충격파로 지구 자기권계면보다 태양 방향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이번 자기장 측정 결과는 해외의 관측 자료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자기권계면을 우리나라가 개발한 다누리로 직접 관측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습니다. 다누리의 첫 궤적 수정 기동은 발사 이틀 뒤인 8월 7일 지구 근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동은 발사체에서 분리되며 발생한 오차를 보정하고 궤적 수정 기동 절차를 실제로 우주 공간에서 실험해 보기 위해 수행되었습니다. 다누리는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낮에는 경기도 여주에 설치된 심우주 지상 안테나, 밤에는 스페인 마드리드와 LA 골드스톤의 심우주 지상 안테나로 실시간 추적되고 있습니다. 다누리가 지구로부터 가장 멀어진 날은 9월 27일이었고 지구 중심으로부터 약 155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갔다가 지구로 되돌아왔습니다. 첫 달 궤도 진입은 22년 12월 17일이고 목표한 달 상공 100km 안착은 2023년 1월 1일이며 이후 상공 100km의 원궤도를 돌면서 과학기술 임무를 수행합니다. 지난 9월 1일 다누리는 지구로부터 133만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태양 방향으로 비교적 천천히 이동 중이었고 8월 26일과 8월 29일에는 탑재체 중 하나인 고해상도 카메라의 기능 점검을 위해 지구로부터 각각 124만 킬로미터와 130만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지구와 달이 나란히 있는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또한 다누리는 지난 22년 9월 2일 오후 5시쯤 추력기를 이용하여 다누리의 향행 방향, 자세, 그리고 속도 등을 조정하는 궤적 수동 기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성공이 확인된 2차 궤적 수정 기동은 다누리가 4개월 반에 걸쳐 600만 킬로미터를 이동하여 달 궤도를 향할 때 연료 소모를 최소화하고 임무 수행 일정에 맞추어 달에 도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과정이었습니다. 태양 방향으로 이동 중이던 다누리는 2차 기동을 거쳐 지구와 달 방향으로 궤적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나사의 제트추진연구소와 함께 지구로부터 약 121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던 8월 25일과 약 12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던 10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우주 인터넷 탑재체 성능 검증 시험을 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우주 인터넷 탑재체는 세계 최초로 지구와 달 간의 우주 인터넷 통신 시험 탑재체로 수시로 통신이 끊어지는 우주 환경에서 데이터 전송을 검증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8월 25일에는 다누리에 저장되었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경사진과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를 재생하여 전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0월 28일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다누리에게 문자를 보내고 다누리가 받은 문자를 그대로 다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재전송하는 문자메시지 송수신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첫 문자로 무선통신에서 신호 품질이 양호함을 나타내는 영문 표현인 5x5를 송수신했습니다. 이후 우리말로 잘 가고 있다, 기다려라, 달림이라는 문자를 다시 송수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주 인터넷은 지상 인터넷과 환경이 달라서 통신이 수시로 끊어지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할하여 전송합니다. 받은 데이터는 나사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통신중계장치를 거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실험 성공에 대하여 임무 목적상의 통신거리인 약 38만 킬로미터보다 약 3배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누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고해상도 카메라로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 달간 매일 한 번씩 달의 공전 과정을 촬영하였고 9월 24일에는 15장의 사진을 촬영하여 달이 지구를 통과하는 과정을 생생히 담아냈습니다. 아울러 다누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개발한 감마선 분광기를 이용하여 지난 10월 9일 오후 10시 21분과 25분에 초신성 폭발로 블랙홀이 탄생하며 발생한 감마선 폭발을 관측했습니다. 이번 폭발은 인류가 최초로 관측한 블랙홀 탄생 관련 감마선 폭발 현상으로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동시에 관측되었습니다. 감마선 분광기는 달 표면의 감마선 분광 자료를 수집하여 달 표면 지질자원 탐사와 5종 이상의 달 원소 지도 제작에 활용하기 위한 탑재체입니다. 다누리는 22년 11월 2일 오전 11시쯤 지구와 달의 항행 간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3차 궤적 수정 기동을 실시했습니다. 궤적 수정 기동이란 다누리가 예정된 지구와 달 전이 궤적을 따라 항행할 수 있도록 추진제를 사용하여 오차를 보정하는 과정입니다. 이틀간에 걸친 다누리 궤적의 추적과 분석을 통해 11월 4일 이루어진 3차 궤적 수정 기동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누리는 발사 94일이 되는 지난 11월 7일 현재 지구로부터 약 105만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초속 0.54km의 속도로 달로 이동 중입니다. 다누리는 12월 17일까지 약 600만 킬로미터를 항행하여 달 궤도에 도착한 후 감속을 통해 12월 말 달 임무 궤도에 진입합니다. 이후 대한민국의 달 착륙선의 착륙 후보지와 달 자기장 관측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